쉴 틈 없던 김민재, 전반기 마친 소감은? 김민재가 B클럽 바이에른 뮌헨 소속으로 두 번째 시즌을 절반 소화했다. 21일 한국 시간 전반기 최종전을 마친 김민재가 풋볼리스트의 유튜브 채널 서형욱의 볼리TV와 만나 전반기를 간단하게 결산했다. 21일 한국 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2024-2025 독일 분데스리가 15라운드를 가진 바이에른 뮌헨이 RB 라이프치히에 5에서 1로 승리했다. 이 경기로 전반기를 마치고 겨울 휴식기에 들어가는 바이에른은 11승 3무 1패로 승점 36점을 기록했다. 다른 팀들이 15라운드를 모두 치른 뒤에도 바이에른은 최소 승점 4점차 선두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바이에른을 추격해오던 라이프치히는 8승 3무 4패로 승점 27점에 머무르며 바이에른과는 9점차로 벌어졌다. 김민재는 전반 2분 유일한 실점때 어시스트를 기록한 로이스 오펜다를 막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8-2분 교체 아웃될 때까지 이후 80분 동안 후방에서 안정적인 수비 및 빌드업을 이어갔다. 또한 전반기 바이에른 및 국가대표팀의 모든 경기에 선발 출장, 반 시즌 동안 30경기를 소화했다. 누적된 피로 때문에 10월부터 발목에 통증이 생겼고 최근에는 무릎 통증까지 번진 가운데 경기를 소화해왔다. 라이프치히전 이후 겨울 휴식기를 통해 휴식과 회복을 진행한다. 이하 김민재와 나눈 일문일답. 올해 마지막 경기 잘 마무리해서 다행이고 집중 못한 점이 있었는데 회복 잘하고 잘 쉬고 와서 준비 잘 해야죠. 그래서 제가 방금 집중 이야기를 한 것, 집중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상대 공격수 2명이 워낙 빠른 선수여서 골도 처음에 그렇게 먹었고요. 선수들끼리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동료 사이드백 알폰소 데이비스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제가 많은 공간을 맡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데이비스가 가버렸을 때 상대 공격수가 사이드로 빠지면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날 많이 부르시는 그 이유는 가까운 곳에 있어서 이번 시즌은 라인이나 포지션을 리딩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부족하고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과 비슷한 시즌을 보낸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전반기는 잘했으니까. 저번 시즌보다 경기가 더 많아졌고 그때는 아시안컵 경기가 많았다면 이번 시즌은 다른 경기가 많은데 후반기로 갈수록 잘 쉬면서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준비하면 내년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팀에서 뛰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워낙 큰 클럽이고 공격수들 화력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더 잘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수비수라는 포지션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9공분 잘 하다가도 한번 실수하면 어쩔 수 없이 질타를 받는 포지션이니까 감안하고 해야죠. 11월 대표팀 소집 끝나고 8경기 남았었거든요. 8경기만 잘 버텨보자 생각하고 버텨왔는데 큰 부상이 오진 않았지만 무릎이 살짝, 원래 아픈 발목과 반대쪽 발에 부하가 오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무릎이 아팠어요. 잘 쉬어야죠. 2. 김민재 뮌헨 플러스 국대 모든 경기 선발. 혹사 아냐? 걱정돼. 독일 언론. 김 업무량 많다. 지적 나섰다. 소속팀과 국가대표팀의 모든 경기에 선발로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독일 언론 TZ는 21일 한국 시간 김민재와 요주아 키미히 등 바이에른 뮌헨의 두 선수를 거론하며 우려를 보냈다. 매체는 2023년 이탈리아 우승팀 나폴리에서 뮌헨으로 이적한 한국인 수비수는 뮌헨에서 데뷔 시즌을 보낸 뒤 선발 라인업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다며 다요 우파메카노와 함께 빼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경기력도 인상적이다. 김민재는 국제축구연맹 피파 산하연구소 CIES에서 100점 만점에 91.1점을 줘서 전세계 최고의 센터백으로 평가받고 있다. 며 최근 김민재가 극찬받은 사실도 알렸다. TZ는 28세의 김민재 업무량이 너무 과중한 것도 사실이다. 며 특히 시차를 포함해 한국 대표팀 일정은 매우 힘든 일이다.
예를 들면 지난주 목요일 14일 쿠웨이트전에 출전한 뒤 화요일 19일 팔레스타인전에 나섰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22일 아우크스부르크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바이에른 뮌헨은 11월 A매치 브레이크가 끝난 뒤 아우크스부르크와 홈경기를 치르며 리그 일정을 재개하는데 하필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아닌 현지 시간 금요일 밤에 경기를 한다. 김민재 입장에선 쉴 틈도 없이 홈경기에 나서야 하는 셈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김민재가 유럽과 시차가 2시간 차이밖에 나질 않는 중동을 다녀왔다는 점이다. 다른 선수를 로테이션 가동할 수도 있지만 김민재를 빼놓고는 뮌헨 선발 라인업을 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에도 선발 출격이 예상된다. 아우크스부르크전 사전 기자회견에서 뱅상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를 극찬한 것 역시 그의 선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린다. 콤파니 감독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아주 상세하게 김민재의 장점을 설명했다. 그는 나도 선수 시절 수비수로 뛰었으며 중앙 수비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훈련장에 강력한 수비수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말로 김민재의 위력을 전했다. 이어 항상 한 경기만으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순 없다. 10에서 15경기 정도 필요할 때도 있다며 물론 수비수들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 나아지는 것이며 현재 보유한 선수들에 매우 만족한다.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민재 질문은 콤파니 감독만 받은 것이 아니다. 막스 에베를 디렉터, 단장, 도 회견장에서 김민재 질문을 받았다. 에베르는 김민재는 지난 시즌 전반기에 아주 잘했다. 팀도 그랬다며 1월 아시안컵을 다녀온 뒤 바로 경기장에 투입됐고 그러면서 그는 약간 자신감을 잃었다. 우린 여름에 결정을 내렸고 김민재와 다요 우파메카노 등 두 수비수가 전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김민재는 이제 경기 운영 등에서도 적응하고 한 걸음 나아갔다. 고 역시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전반기엔 뮌헨 수비수들이 돌아가며 다치는 바람에 김민재 혹사론 이불거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경기를 뛰었다. 그러나 아시안컵을 다녀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컨디션이 떨어진 상태에서 상대 미드필더 혹은 공격수들의 볼을 1대1 싸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빼앗는 김민재 특유의 공격적 수비가 통하지 않으면서 선발 라인업에서 빠진 것이다. 토트넘에서 6순위 센터백으로 밀렸다가 마침 마땅한 수비수가 없었던 뮌헨으로 임대온 에릭 다이어에게도 주전을 내줘 화제가 됐다. 김민재는 흔들리지 않았다. 과거 맨체스터 시티의 첫 전성기를 이끌며 월드클래스 센터백으로 활약한 콤파니 감독 부임에 맞춰 국가대표팀 월드컵 예선 여정까지 쉬고 준비한 끝에 2024에서 2025 시즌 개막전부터 주전을 되찾는 것이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10경기를 비롯해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4경기, 독일 축구협회, DFB, 포칼 2경기를 모두 선발로 뛰면서 뮌헨 수비의 핵심 지위를 되찾았다. 마침 뮌헨도 분데스리가 무패 행진을 거듭하면서 김민재의 수비 능력도 재조명받고 있다. 난 11일 국제축구연맹, 피파, 산하 연구기관 국제스포츠연구소, CIES가 선정한 전세계 센터백 순위에서 91.1점을 받아 1위에 올랐다. 김민재 뒤를 이어 맨체스터 시티의 프리미어리그 4연패를 이끈 포르투갈 수비수 후뱅 디아스가 2위에 올랐는데 점수는 89.7점으로 90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리는 리버풀의 이브라이마 코나테, 버질 판 데이크 등 두 센터백이 각각 89.5, 89.4점으로 3위와 4위에 이름을 올렸다. 5위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브라질 국가대표 에데르 밀리탕, 89.0점이다. 세계적인 수비수들을 전부 제치고 김민재가 순위표 맨 위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그러다 보니 바이에른 뮌헨과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서 모두 귀한 인물이 됐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뮌헨이 치른 16차례 공식전, 대한민국 대표팀이 치른 6차례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을 모두 선발로 나섰고 대부분을 풀타임 소화했다.
당연히 혹사 걱정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홍 감독도 21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이를 인정하며 미안하다고 했다. 실제 김민재는 지난 14일 쿠웨이트전 후반 막판 "아 힘들어" 라고 말하는 장면이 중계화면에 고스란히 드러나 화제가 됐다. 3. 시즌 정경기 출전의 경고는 단 1개. 패스 태클 공중볼 경합 분데스리가 최상위권, 김민재 깔끔한 수비 극찬. 독일 매체 라우터바어 안차이거는 24일 김민재의 활약은 통계로도 알 수 있다. 패스 성공률은 94.32%로 리그 3위다. 태클 성공률은 62.83%로 리그 최상위권이라며 김민재는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서 정경기 선발 출전했지만 상파울리전에서 경고를 단 한 장만 받았다. 바이에른 뮌헨의 센터백 동료 우파메카노는 라이프치히전에서 올 시즌 5번째 경고를 받았고 새해 첫 경기인 뛻헨글라드바흐전의 경고 누적으로 인해 결장한다고 전했다. 김민재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치른 15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했다. 패스 성공률은 94.2%로 분데스리가 전체 3위이고 공중볼 경합 승리는 55회로 리그 전체 5위를 기록 중이다. 김민재의 올 시즌 다양한 기록이 주목받는 가운데 라우터바어 안차이거는 김민재는 출전 시간에 있어서도 괴물이다. 김민재는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이 치른 분데스리가,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DFB 포칼에서 24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했다. 김민재는 2035분 동안 활약했고 2160분 동안 출전한 킴미히에 이어 팀에서 두 번째로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이 매체는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를 신뢰한다. 김민재는 콤파니 감독 밑에서 꽃을 피웠다. 콤파니 감독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김민재를 왼쪽 센터백으로 기용하고 있고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활약했던 포지션이었다. 김민재는 라이프치히전 실점 상황처럼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21일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분데스리가 15라운드에서 라이프치히를 5에서 1로 승리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올해 마지막 경기를 대승으로 장식했지만 라이프치히전 실점 장면이 비난받았다. 바이에른 뮌헨은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전반 1분 무시알라가 선제골을 터뜨렸지만 전반 2분 동점골을 허용했다. 라이프치히의 세스코는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오펜다의 크로스를 페널티 에어리어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득점에 성공했다. 오펜다는 중앙선 부근에서 팀 동료 헨리의 패스를 이어받는 순간 자신이 등지고 있던 김민재를 순간적으로 제친 후 드리블 돌파를 시작했고 라이프치히의 동점골까지 이어졌다. 독일 매체 메르쿠르는 라이프치히가 동점골을 넣었을 때 김민재는 너무 공격적으로 나서 세스코에게 필요한 공간을 내줬다. 김민재는 올해 마지막 경기에서 가끔 지나치게 의욕이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독일 매체 아벤트차이퉁은 라이프치히의 동점골 상황에서 집중력이 흔들렸다. 오펜다는 바디페인트로 김민재를 쉽게 제압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선수 시절 세계 최고 수비수로 평가받았던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의 움직임이 비난받은 라이프치히 득점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도 그것이 수비수의 운명이다. 실수하면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며 두둔했다.